자,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는 그대로 의정부의 현실과 저희의 앞으로의 비전을 존경하는 우리 기자님, 언론인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무덥지만 건강도 잘 챙기시고 저희 시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해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시장 김원기입니다. 오늘 저는 의정부시가 처한 재정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8.13 의정부형 재정 혁신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네, 취임 이후에 시의 재정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재정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의 재정 구조로 계속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재정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현실과 사실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수입은 부족한데 빚은 늘고 비상 재원은 사실상 소진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대규모 재정 투자가 필요한 사업까지 줄줄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재정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됐는지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정부시의 자체 세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5,538억 원이었던 의정부시의 전체 예산은 2026년 현재 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에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에 2,700억 원 중에서 3,100억 원으로 15%가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현실이죠. 이러한 취약한 세입 기반에는 의정부가 오랜 동안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의정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 권역에 속해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기반을 형성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해 왔었습니다. 기업과 산업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면서 지역에서 창출되는 세수 기반 역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시의 1인당 지방세는 51만 5천 원으로 전국의 시군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문제는 자체 수입의 증가폭은 제한적인 반면에 시가 부담해야 할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복지와 교통 등을 중심으로 국가와 경기도의 보조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계속 늘어난 것이죠. 현재 의정부시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이거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6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전국에서 의정부시가 유일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시가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보조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서 복지와 교통 등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확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가 함께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로 본다면은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2025년도에 시의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같은 기간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라서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하는 시비는 18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체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자체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를 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지방교부세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지방교부세죠. 하지만 현재 지방교부세의 산정 방식이 인구에 비해서 면적은 적지만 실행 행정 수요가 큰 수도권 도시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의정부가 그런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의정부는 면적은 적지만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감당해야 할 행정 수요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는 약 35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저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비수도권 도시들은 1인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받는 35만 원과 지방의 도시들이 1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의정부로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지방교부세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규모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에 3,894억 원에서 2023년 2,229억 원으로 한 해 사이에 965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체 수입 증가에는 한계가 있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를 보완해야 할 재원마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지방채는 약 1,100억 원입니다.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빌려와서 아직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도 482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비상시에 우리 시의 비상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현재 불과 10억 원만 남아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은 당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전임 시장을 비판하거나 과거에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그 누구의 시장이든 그 시기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재정의 어려움을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시기에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법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해결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재정 수요에 대비해서 지금의 재정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대규모의 투자 사업의 재정 투입이 본격화됩니다. 도봉산 옥정의 광역철도, GTX-C의 건설 분담금, 경전철의 대수선, 자원휴수시설 현대화 등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 의무 경비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의 재정 추계 결과는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상태의 세입 세출 구조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에 2027년도에는 557억 원, 2028년도에는 1,325억 원, 2029년도에는 1,095억 원, 2030년에는 1,104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부족한 재원을 계산한다면 약 4,08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별도의 재정의 구조에 개선이 없다면 그만큼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정된 대규모의 사업과 반드시 부담해야 할 지출만으로도 재정의 부담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죠. 부족할 때마다 지방채와 기금으로 재원을 메우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의정부의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의정부 시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의정부의 재정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재정 혁신은 세 가지를 함께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지출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서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그러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겠습니다. 기업과 산업을 키우고 의정부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단 한 푼이라도 늘려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의정부의 실제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 사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출을 효율화하고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고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까지 개선하는 것이 의정부형 재정 혁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행정 내부에서만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일 날 시민 참여 재정 혁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행정이 스스로 추진해온 이 사업을
그러니까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시 행정이 스스로 추진해온 이 사업을 저희들의 행정의 시각으로 평가해 가지고는 진정한 원점 재검토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모든 시의 재정과 행정을 저희들도 중요하지만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또한 이 분야의 재정의 전문가의 기준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의회의 책임 있는 시각도 함께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특히 이 TF에는 청년과 복지,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지방 재정, 지방세, 예산 회계 분야의 전문가, 여야의 시의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TF는 재정혁신 선언을 실질적인 변화로 구현하는 첫 번째 실행 기구입니다. 시민 참여 재정혁신 TF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의 재정의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보건, 산하기관의 운영비, 행사, 축제, 민간 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 주요 지출 분야를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오랜 관행인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또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낮은 사업인지를 또 지금의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업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운영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적정한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줄이지는 않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에 대한 안전망,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고 조정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정 혁신은 지출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지출 구조를 바로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의정부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기반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업 투자 유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반환 공여 구역을 단순한 개발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정부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시의 세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정부의 자체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기업과 산업을 키우는데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와 교통 등 보조 사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 정부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상황 속에서 지방비 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면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 정부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 역시 의정부와 같은 도시의 실제 행정 수요와 특수성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부와 경기도에도 세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지방정부의 재정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정책에 따른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획일적인 분담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분담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지역의 실제 행정 수요와 도시의 특수성을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의정부는 면적은 작지만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교통과 복지 등 감당을 해야 할 행정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완한다는 지방교부세 본래의 취지가 현실에서도 충분하게 작동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확실한 재정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도시의 핵심 공간을 제공해 왔었습니다. 이제 이 반환 공여지가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장 기반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 사업처럼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들은 유사한 재정 여건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과도 힘을 모아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외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외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재정 구조를 바로잡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민선국이 의정부시는 재정혁신 TF와 함께 민생경제 TF와 교통혁신 TF를 함께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정 구조를 바로잡아서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의 교통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의 삶에서 실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재정 혁신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이 재정 혁신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까지 계속 늘려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하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는 지켜내야 합니다. 시민 참여 재정 혁신 TF를 통해서 2027년도 본 예산부터 재정 혁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 정상화 계획으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정의 혁신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조정이 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쉽거나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도 분명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선택이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재정 상황을 우리 여러분들께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사업을 왜 조정해야 하는지를 그 과정과 결과도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정부시의 재정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